T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 하티마병원 신장내과 이종학 과장과 지금부터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신장내과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 평소에 네. 많이 보시나요? 네, 저는 매일 신장내과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신장내과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60에서 69세 사이의 인구의 23% 그리고 70세 이상 인구의 35% 정도가 만성 신장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맞네요. 생각했던 비율보다 좀 많아서 그래요. 제가 놀랐는데 과장님 신장내과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콩팥을 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주로 콩팥에 생기는 병 중에 이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오는 병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병들을 주로 보는 과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요로 결석이나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비뇨의학과에서 병들을 보고, 저희 과에서는 만성 콩팥병이나 사구체 신장과 같은 기능에 이상이 오는 병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 콩팥, 신장은 몸의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어요. 이게 그래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이제 그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이 정수기에 있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수기의 필터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갈아주면 되지만 사구체는 이제 갈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많은 양의 사구체가 콩팥 안에 들어있는데 몸 안에는 약 200만 개 정도 사구체가 들어있고 예. 이제 이 사구체에서 하루에 매일 180리터 정도 혈액이 걸러지면서 그 혈액 안에 있는 수분과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이 걸러졌다가 이제 필요 없는 노폐물들은 소변으로 배출되고 네. 이제 필요한 물질들을 다시 몸속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콩팥은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근히 아주 조용하게 열일을 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은 신장하면 하다가 콩팥 하면 콩팥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반응을 하잖아요. 네. 혹시 이 신장의 모양이 네. 콩이나 이 팥을 좀 닮은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우와. 신장 모양은 이제 강낭콩처럼 그렇게 생겨 있고 색깔이 이제 팥처럼 젓갈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콩팥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콩팥은 이제 몸 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오히려 등 쪽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척추를 기준으로 양쪽에 하나씩 어른 주먹 모양 크기만한 그런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 재밌다. 강낭콩 모양이고 팥 색깔이라서 콩팥. 되게 네. 재밌네요. 근데 이런 콩팥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좀 어떤 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환자분들께서 저희 과로 찾아오시는 경우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소변 검사를 했을 때 혈뇨나 단백뇨 등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부어서 체중이 늘고 또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콩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신장내과를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며칠 전에 과음을 한 다음 날 아침에 소변 막 좀 그렇긴 한 거품이 네네. 많이 뜨는데 이건 저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한번 찾아오시죠. 알겠습니다. 네,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증상이 없고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병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네, 콩팥에도 다양한 병들이 있어서 초기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병들도 있긴 합니다. 몸이 많이 부어가지고 찾아오셔서 초기에 치료하면 낫는 그런 병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만성적으로 생기는 콩팥병은 좀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라서 초기에 좀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진단받아서 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초기에 진단하는 게 아무래도 빨리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겠죠. 네. 그래요. 또 간혹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네. 이제 내과적으로, 심장내과적으로 응급실에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는데 예.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되겠고 노폐물이 많이 쌓인다든지 칼륨이 너무 수치가 높다든지 그리고 수분이 배출이 되지 않아서 이제 호흡곤란이 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노폐물이 쌓이는 경우는
기존에 이제 신장 쪽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던 분들이 이제 좀 수개월에 걸쳐서 점점 증상이 나타났지만 좀 무시하고 지내다가 이제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되겠고 이제 칼륨이나 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심장내과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것들이 조절이 안 됐을 때 예, 갑자기 심장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숨이 너무 차서 이렇게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심장마비까지 생길 수 있다고요? 네.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신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병이 생기면 우리가 흔히 이제 신장병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 신장병도 종류가 하나는 아닐 것 같아요. 막 나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전반적으로 같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에는 또 이게 서서히 나빠지면 만성 콩팥병, 갑자기 나빠지면 급성 콩팥병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또 신장에 이제 물혹이 유전적으로 물혹이 생기면서 이 물혹이 커지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다낭성 신증이나 또 이제 신장 안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구체나 뭐 세뇨관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각각 이상이 생기면 또 각각의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서 다양한 형태로 콩팥병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콩팥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에 또 심장마비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다 이렇게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이게 콩팥이 2개나 있다 보니까 2개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흔히 우리 드라마 보면은 막 주인공이 신장 이식 수술하고 이러잖아요. 한 개를 떼어내도 이게 제 기능을 잘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다행히 이제 의학 기술 발달하고 하면서 이식 같은 기술도 생겨서 투석 환자들한테는 큰 이제 희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콩팥이 다행히 2개가 있고 하나가 없어졌을 때 나머지 하나가 그 기능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한쪽을 떼어내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나 낙상 등으로 인해서 이제 한쪽 콩팥이 만약에 이제 큰 손상을 받아서 떼어내게 되거나 아니면 콩팥에 이제 한쪽에 암이 생기거나 또뭐 한쪽 혈관이 막히거나 해서 한쪽 콩팥이 기능을 못하게 되더라도 나머지 한쪽이 좀 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그 기능을 이제 보충할 수 네.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한쪽만으로도 충분히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뒤늦게 발견했을 때는 좀 응급한 경우가 많다면 분명히 이 콩팥 자체가 좀 기능이 좀 망가져도 네. 이게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콩팥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이 이렇게 망가지면 나머지 한쪽이 보상작용을 하듯이 만성적으로 콩팥이 나빠질 때는 이제 콩팥 안에 있는 사구체가 200만 개를 했는데 이것이 한 번에 다 같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일부가 이렇게 나빠지게 되고 그래서 나머지 정상적인 부분이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보상하면서 웬만하면 증상이 처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보상하던 그런 사구체들 콩팥 기능들이 이제 최대한으로 하다가 지쳐서 이제 점점 이제 보상할 수 없어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콩팥병에도 아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콩팥병을 일으키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맞습니다. 이제 제일 많은 원인이 되는 것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석까지 시행하는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 한 60% 정도가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그렇게 나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급성으로 이제 나빠지는 경우에는 이제 약물 같은 것을 잘못 섭취했다든지 아니면 폐렴이나 요로 감염 등의 심한 감염 같은 것이 생겼을 때 또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전적으로 이제 물혹이 생기는 그런 다낭성 신증의 경우에는 나이가 이제 보통 40세 넘어가면 콩팥 기능이 점점 일반인보다 더 빨리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보통 건강식품이나 뭐 딸인 물이나 즙이나 농축액 이런 것도 잘못 먹었을 때도 네. 콩팥 기능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쉽게 이렇게 막 섭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만성 질환자들,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은 항상 그 콩팥 건강에 대해서 잘 챙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콩팥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이제 진단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콩팥에서 이제 혈액을 걸러주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잘 되지 않으면 혈액에서 이제 노폐물이 쌓이거나 여러 가지 전해질 같은 것들이 이상이 생길 수 있어서 네.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로 콩팥의 이상을 알 수 있고
또 그런 노폐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크레아티닌이라는 그런 성분인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이 보통 같이 예. 이제 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레아틴 수치로 이 사구체 여과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 검사를 해가지고 수치를 확인해서 콩팥 기능이 어떤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에서 이제 다 걸러서 내보내는 소변을 통해서도 이제 콩팥 기능이 이상이 있는지가 알 수가 있고 그 콩팥 자체의 모양이나 크기 같은 것을 보는 초음파나 CT 같은 것을 찍어서도 콩팥에 이 문제가 있는지 뭐 돌이나 이제 종양 같은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뭐 보통 건강 검진하면 기본적으로 혈액, 소변 검사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만 잘 봐도 우리가 신장에 이상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아까 단계가 1에서 5단계라고 하셨는데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1, 2단계에서는 증상이 거의 없고 피 검사나 소변 검사에서도 크게 조절할 만한 그런 수치들이 잘 없기 때문에 1, 2단계에서는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일단 계속 파악하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이제 콩팥이 나빠지는 원인들에 대한 치료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집중적인 치료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식이요법이나 네. 체중 감량 그리고 금연 이런 생활습관 교정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단계부터는 이제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증상은 별로 없지만 피 검사나 소변 검사에서 이상 소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약으로 보충하면서 보는 편인데 대표적으로 빈혈이 있을 때는 철분제를 투약하고 이제 칼륨이나 인 등의 전해질이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소변으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장에서 작용해서 배출시키도록 하는 그런 약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되면 이제 이런 약들로 또 부족해서 호르몬 주사 같은 것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부종이나 이제 숨이 차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면 이뇨제를 써서 물기를 빼는 그런 치료도 병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5단계까지 되면 이제 투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4단계부터 어떤 투석을 할지 아니면 이식을 할지 이런 것들이 미리 환자와 의사 간에 상의하는 그런 과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짜 5단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단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잖아요. 네. 근데 과장님 그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 제가 어디서 이제 들은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영혼까지 빨리 짜듯이 한번 끄집어 봤거든요. 그 분명히 이게 뭐 고혈압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이 또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합병증이 그만큼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콩팥이 나빠지면 심장이나 뇌나 전신의 혈관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특히 심장 질환은 일반인보다 한 200배 정도 더 위험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배요? 네네. 와. 그리고 심장 혈관 중에 그 심장 혈관에 나타나는 병 중에 잘 알고 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도 많이 생기지만 이외에도 부정맥이나 심장 기능이 떨어진 심부전이나 또 급성 돌연사 이런 것들도 일반인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방금 신부전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성 신부전 얘기는 종종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랑 콩팥병은 아예 다른 건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콩팥에 생기는 병 중에 만성적으로 즉 저희가 수치로는 3개월 이상 병이 지속될 경우에 만성이라고 하는데 콩팥 기능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서 노폐물이 쌓인다든지 뭐 소변에 단백뇨가 계속 나온다든지 전해질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신부전,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들 네. 지금 우리 이 자리를 보니까 뭐 술 드시는 분들은 네. 뭐 다 저를 쳐다보고 예, 누가 봐도 몰표를 있겠죠. 네. 그 애주가 분들이 네. 과도한 음주는 이제 물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는데 신장 건강에 네, 이 음주가 안 좋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아까도 제가 뭐 다음 날 아침에 소변이 좀 네. 이상하다거나 근데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다한 음주는 콩팥에도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는데 이제 먼저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에도 과다한 음주는 영향을 줘서 예. 일주일에 이제 매일 술을 마시면서 한 번에 5잔 이상 이렇게 마시는 경우에는 정상보다 한 2배 정도 빨리 콩팥이 나빠진다고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팥병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술 마시는 사람과 안 마시는 사람 간에 이제 뇌출혈 정도도 다른데 네.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안 마시는 경우에 비해서 한 6배나 더 많이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서
과도한 음주나 폭응 등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 술 종류랑은 상관없이 모든 음주가 다 그런 건가요? 뭐 소주나 맥주 네, 상관없이. 그렇다고 뭐 볼 이런 수 분들이 있겠습니다.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네. 아까 5잔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네. 기준인지. 보통 이제 그 술마다 그 잔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서 5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뭐 네. 지나친 음주는 안 됩니다, 두 분. 안 됩니다. 네, 저는 뭐 술은 입에도 안 되니까 콩팥 네. 건강하다 이렇게 자부하면 될까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앞에서 뭐 신장내과에서는 약을 네. 가지고 주로 치료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콩팥병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네, 홍파병은 이제 치료하는 목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홍파병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콩팥 기능이 안 되는 것을 약으로 보충하면서 보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홍파병 중에도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서 낫는 병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은 그렇지 않고 그 한번 나빠진 콩팥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도 이제 40세가 지나가면 콩팥이 사구체 여과율이 1년에 1씩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다른 혈압이 조절되지 않다든지 이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빨리 나빠지게 되어서 혈압, 혈당 조절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절해서 그 나빠지는 속도를 거의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콩팥 기능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약으로 보충하면서 환자들이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약으로 보충을 해서 다행히 호전되면 괜찮은데 진짜 앞에서 나온 대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투석받는 게 주변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자주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맞아. 되고. 근데 이 투석을 평생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투석은 한번 시작하면 평생 받아야 되는 그런 치료가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받으면 가장 좋은데 이식은 이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투석을 받으면서 보게 되고 투석은 말씀하셨던 대로 혈액 투석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누워서 투석을 받아야 되고 그 집에서 하는 복막 투석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매일 집에서 하루에 2번에서 4번 정도 주기적으로 복막액을 걸러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과장님께서 뭐 식이요법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좀 하면 될까요? 네. 이제 몸에 우리가 이제 무엇이든지 섭취하게 되면 콩팥을 통해서 걸러지는데 이게 안 걸러지기 때문에 체내에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도 많이 쌓이고 칼륨이나 인 등의 수치들도 올라가는 것들이 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게 먹도록 여러 가지 식습관을 조절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싱겁게 먹는 것이 혈압이나 또 부종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 야채 같은 것들이 정상인들은 많이 먹으면 좋지만 네.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이나 인들이 배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오히려 더 올라가서 심한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간혹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단백질, 네. 육류나 뭐 계란이나 콩, 두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네. 이런 것들이 또 질소산화물이라는 노폐물도 같이 생성되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먹을 경우에 노폐물도 많이 쌓여서 그거에 따른 요독증이라는 그런 증상들도 나타나게 되고 이런 단백질 자체도 콩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먹을 게 별로 맞아요. 없네요. 많이 그렇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먹는 것을 네. 제한하는 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뭐 육류 안 되고 콩, 네. 두부 뭐 이런 것들 뭐 먹으면 안 되고 적게 먹어라 과일.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과장님 그 콩팥 기능에 도움이 되는 네. 뭐 좋은 약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좋은 음식들 네. 추천을 해주시죠. 네. 네,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네. 사실 이제 심장내과에서 관리를 받는 분들이라면 네. 심장내과에서 받는 약 이외에는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어. 그렇게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아하. 괜히 다른 거 섭취했다가 네. 좀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기본 일반적인 뭐 식사 생활 하시고 약을
꾸준히 드시고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막 네. 챙겨 먹는 거 좀 조심해야겠어요. 네. 예. 그래요. 네. 또 요즘 고령화로 인해서 네. 이 노인 만성 콩팥병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의 경우에는 투석을 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이런 네.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투석 받는 자체도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투석하러 이제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호자분들께서 항상 같이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투석 받으면서 이제 약을 많이 먹게 되는데 노인분들은 또 기존에 먹던 다른 병 때문에 먹던 약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투약이 많은 부분도 많이 부담이 되고 또 투석 받을 때마다 이제 혈관을 통해서 피를 빼서 걸러줘서 다시 넣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혈관도 노인분들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혈관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자가 혈관이 좋지 않으면 네. 이제 인조 혈관에 넣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투석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인조 혈관에 넣게 되면 또 자가 혈관보다 합병증도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콩팥을 그 관리하는 방법 중에 뭐 앞에서 말씀해주신 식이요법 말고 어떤 뭐 운동을 한다든지 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네, 맞습니다. 그 식이요법 외에도 운동도 콩팥병 환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걷거나 뛰거나 자전거 탄다든지 그런 것들은 일주일에 한 120에서 150분 정도는 권장하는 편이고 또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알려주신 파티바 병원 이종학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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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